평가원 기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저번 주에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유명한 경제 지문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CDS 프리미엄과 지문의 구조가 매우 유사한 DNS 스푸핑 지문이라는 기술 지문을 제가 가져왔고요. 이 지문으로 하면 이제 17년 6월 평가원에 출제된 DNS 스푸핑 지문을 통해 과연 분야가 다른 두 지문이 전개 방식이 어떻게 같다는 건지를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 지문을 보는 눈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고 쌤이 계속 말했죠. 그걸 기르면서 오늘은 문제를 푸는 논리 하나도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평가원에서 과연 지문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평가원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문단을 보면요. 자, 쌤이 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 문단을 읽을 때는 뭐 해라?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지겹도록 얘기를 해야죠. 자, 첫 문단을 독해한다 라는 건요, 딱 두 가지를 찾자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중심 소재가 뭔지 알아보자. 두 번째는요, 그 중심 소재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방향성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첫 문단을 읽을 때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 여러분, 첫 문단 첫 줄이 뭘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을 뭐라고 해요? 정의라고 하죠. 여러분, 첫 문단 첫 줄부터 정의를 준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1문단이 2문장밖에 안 되고요. 첫 문단 첫 줄부터 정의를 줬다는 거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DNS 스푸핑이겠다라는 거는 이미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DNS 스푸핑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봤더니 이는, 여러분 이는 대명사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찾아와서 끄집어내려서 대입해서 읽는 겁니다. DNS 스푸핑은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하고 첫 문단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DNS 스푸핑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뻔하네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영상 멈추고 적어보세요. 쌤 답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고민해봤죠? 자, 여러분, DNS 스푸핑 가지고 무슨 얘기, 어떤 방향으로 글을 이끌어갈까 고민해봤더니 DNS 스푸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게 뻔하죠. 자,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은요, 도메인 네임을, 자, 보면요,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그 과정에서 스푸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번 이 문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읽어야 할 건 뭡니까? 그걸 놓치지 마세요. 중심 소재는요, 뭐예요? DNS 스푸핑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문단 딱 읽었고 두 번째 문단을 왔는데 DNS 스푸핑이라는 글자는 아예 안 보여요. 이 문단 내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쵸? 보니까 IP 주소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IP 주소는 바로 여기서 등장을 했던 거고, 그럼 이 문단에서 IP 주소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일단 여러분 한번 읽어봐야겠죠? 읽어볼게요. 자,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별별별점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 여러분 이런 것도요,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라고 했으니까 필드 하나, 필드 둘, 필드 셋, 필드 넷 이렇게 해서 필드가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찍어보는 거예요.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주소, 무슨 주소입니까? IP 주소 이렇게 읽어야겠죠? IP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라고 이 문단이 나왔죠. 자, 여러분, 이 문단을 읽는 내내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를 짚어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문단에서 DNS 스푸핑 얘기를 했고 과정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단을 왔더니 IP 주소만 계속 얘기하지 스푸핑의 과정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문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가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걸 어떻게 학생들이 바로 알아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야 되냐면요. 반복되는 정보를 따라가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복되는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에요. 자, 볼게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 자,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IP에 따라서 고유한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식별해야 되니까 우리가 고유해야 서로가 다르고 얘랑 나랑 다름을 알 수 있겠죠.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된대요. 내려오니까요. 중복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하면은 안 된대요. 왜요? 고유하니까 중복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정보를 이어봤더니 IP 주소라는 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봤더니 식별의 목적으로 고유해야 하고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단을 통해서 알게 된 IP 주소라는 것의 특징을 봤더니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는 식별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고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복 지정되거나 이미 지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정보가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 쌤이 계속 말하는 건데 이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 뭐냐? 과연 우리가 읽어야 될 스푸핑은 언제 나올까? 이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문단을 딱 들어왔더니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좀 선 넘죠? 왜요? 3문단을 왔는데도 여전히 IP 주소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문단에 들어오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찾는 스푸핑은 대체 언제 나오지?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3문단 시작하는 부분에 한번 적어보세요. 사고 과정을. 왜 아직도 IP 주소 이야기만 할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쯤 되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찾는 스푸핑은 안 나오고 IP 주소만 나오고 있는데 이 지문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멈춰서 다음 문단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4문단을 왔더니 4문단 3번째 줄에서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라고 해서 4문단에서 도메인 네임이 딱 언급이 됐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뭐다? 스푸핑이요. 근데 여전히 스푸핑은 아직도 안 나와요. 2, 3문단 내내 IP 주소 얘기하고 4문단에서 도메인 네임 얘기를 하더니 5문단을 왔더니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보자. 이게 지금 5문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5문단을 넘어와서는 정상 접속 과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자가 5문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왔더니 DNS 스푸핑이 7문단에 나와요. 7문단. 여러분들이 7문단쯤 되면 우리가 찾고 있던 DNS 스푸핑의 과정이 드디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건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건 사실 스푸핑이 맞아요. 근데 얘를 알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뭔지, 도메인 네임이 뭔지, 정상 접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아야 그래야 DNS 스푸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중심 소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전제.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딱 저번에 평가원 기출을 풀어줄 때 CDS 프리미엄 지문을 읽을 때 이 구조를 그대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CDS 프리미엄 지문이 18년에 출제된 9월 평가원 지문이잖아요. 경제 지문이에요. 그럼 출제 연도도 다르고 분야도 다른데 이 지문의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인 즉슨 어떤 소재를 가져와서 글을 써도 평가원은 이 방식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중요하게 읽어야 될 중심 소재를 찾기 위해 중간에 전제가 펼쳐질 때 이것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 이어질 이 중심 소재를 잘 꽂아갈 수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도식화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자, 글이 도입부에 중심 소재가 언급이 되고 중간에 전제가 깔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중심 소재가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 사이에는 내가 그 소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깔리고 있구나. 그럼 나의 어떤 관점은요. 당연히 중간에 있는 이 지문을 안 읽을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붙여서 이어서 이해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구조를 가졌던 게 DNS 스푸핑 17년 6월 평가원 지문과
CDS 프리미엄 18년 9월 지문이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평가원 2026년에 출제된 6월과 9월과 수능의 평가원도 이런 구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정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잘 추적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쌤이 이 두 지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평가원은 소재는 달라도 지문의 전개 방식은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이 지문의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평가원의 추론적 사고가 있어요. 그것만 딱 하나 짚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문단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 지정하면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문단에서 IP 주소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공인 IP 주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되는 고민은 뭐냐? IP 주소와 공인 IP 주소는 좀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3문단에 왔더니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도 있고 유동 IP도 있대요. 아, 점점 복잡해지죠. 자, 요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 고정 IP와 유동 IP는 공인 IP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사고가 있어요. 쌤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사고고요. 비문학 독해 문제풀이에서 정말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고인데요. 이겁니다. 고정 IP도 공인 IP죠. 공인 IP는 IP 주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고정 IP도 IP 주소니까 식별을 위해서 고유해야 되고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동 IP도 공인 IP죠. 그러니까 유동 IP도 IP 주소니까 식별을 위해 고유해야 되고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걸 쌤이 푸바오는 팬더다라고 해서 상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쌤을 처음 만난 친구들은 과연 푸바오는 팬더다 뭔 얘기야 라고 하지 말고요. 꼭 찾아보세요. 제가 그거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알고 그 논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쉽게 풀리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논리는 뭐냐? 고정 IP, 유동 IP 모두 IP 주소니까 IP 주소가 가진 특징은 다 가진다. 다만 지문에서는 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유동 IP는 식별을 위해 고유해야 한다. 이 말을 안 한다고요. 근데 선택지에서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좀 더 가볼게요.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둘의 공통점은 공인 IP지만 유동 IP는 DHCP라는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고정 IP와는 차이점이 되는 거죠.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안 쓰면 다시 뺏어간대요. 이유는요? 그래야 남을 주겠죠. 한마디로 중복 지정하면 안 되니까 안 써? 수거해서 딴 거 줄게 라고 되는 거죠. 그쵸? 이걸 좀 연상을 해야 돼요. 자, 이어서 한편. 자, 여러분, 쌤은요, 부사어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한편은 전환의 부사어죠. 자,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IP 주소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설 IP 주소라고 뭐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사설 IP가 여기에 걸리는 다른 것인지 여기에 걸리는 다른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걸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 문단을 딱 넘어왔더니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이라 나왔죠. 아, 여러분, 공인 IP는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 더 추가된 거야. 고정 IP도 공인 IP니까 고정 IP는 인터넷에서 쓰는 거죠. 유동 IP도 공인 IP니까 유동 IP도 인터넷 기반으로 쓰는 거죠. 근데 앞에서 사설 IP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설 IP는 인터넷 직접 접속이 안 되고 네트워크에서만 쓴대요. 그럼 여러분, 사설 IP는 1번, 2번 어디에 걸려야 돼요? 여기에 걸려야겠죠? 왜요? 여기서 갈라져서 사설 IP는
인터넷 직접 접속이 안 된다라는 정보를 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걸리면 얘는 공인 IP의 일부가 되니까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사설 IP는 공인 IP와 달리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서 뭐가 나왔냐?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우리 보통 네이버.com 이런 거 쓰죠? 그거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대요. 따라서 결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형광펜. 왜 형광펜이냐면요. 첫 문단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정보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스푸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게 바로 뭐냐? DNS라는 거잖아요. DNS.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가 네임 서버라는 거예요. DNS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건데 도메인 네임 자체를 인터넷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하려고 쓰는 주소인 거예요. 맞죠? 그럼 DNS가 작동한다는 거는 기반이 인터넷이라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도메인 네임을 DNS를 통해서 IP 주소로 바꿨다는 거는 인터넷이니까 공인 IP를 쓴다라는 말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러 가볼 건데요. 과연 어떤 문제를 쌤이 설명하려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32번입니다. 이거는요,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요. 자, 왜 많이 틀리는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적절한 거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오답할 겁니까? 안 할 거죠? 수능 날은요, 적절한 거 답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이 몇 번인지만 알면은 나머지 4개가 답이 왜 아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답만 하나 찾으면 돼요. 자, 1번.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 DNS가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건데 걔가 사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 평가원은 추론을 평가할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DNS는 도메인 네임을 바꿔주는데 도메인 네임은 왜 바꾸냐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IP 주소를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도메인 네임을 쓰고 그걸 DNS가 바꿔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쓰는 IP 주소는 공인 IP예요? 사설 IP예요? 공인 IP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인 IP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렵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사고하기에. 그럼 이런 겁니다. 1번? 모르겠는데? 보류하세요. 더 쉬운 답을 찾으러 가볼게요. 2번 가봅시다.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왜요? 여러분, 사설 IP 주소도 IP 주소죠. 그 말인즉슨 쌤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푸바오는 팬더다 논리예요. 사설 IP도 IP 주소니까 식별 목적으로 고유해야 되고 중복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의 답의 근거를 모르더라도 2번만 알면 되는데요. 2번을 풀 때 가장 중요한 논리가 사설 IP도 IP 주소니까 포함 관계니까 IP 주소의 특징을 다 가진다. 이거 푸바오는 팬더다 논리라는 거예요. 3번도 가볼까요?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활동할 수 있냐? 잘 보세요. 유동 IP도 공인 IP죠. 유동 IP도 따라서 IP 주소겠죠. 그럼 유동 IP는 식별 목적을 위해 고유해야 되고 중복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동일한 것을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유동 IP도 IP 주소니까 식별 목적을 위해서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4번 볼까요?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냐? 자, 여러분, 고정 IP도 공인 IP고 고정 IP도 IP 주소이기 때문에 식별 목적을 위해서 고유해야 하고 중복 지정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동시에 동일하면 안 되겠지. 이유는요, 똑같습니다. 고정 IP도 IP 주소니까 동시에 동일한 거는 부여할 수 없다.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여러분 5번은요.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각각의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 서로 달라야 한다. 이건 아직 우리가 지문에서 안 읽은 부분인데 네임 서버의 IP 주소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IP 주소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논리는 뭐냐?
이게 바로 추론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론적 사고예요. 고정 IP도 공인 IP고 IP 주소니까 식별해야 된다. 유동 IP도 공인 IP고 IP 주소니까 식별해야 된다. 사선 IP도 IP 주소니까 식별해야 된다. 따라서 같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쌤이 이제 계속 푸바오는 팬더다라는 논리로 모든 평가원 지문의 선택지들을 이렇게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에 능해지면 조금씩 쉽게 처리되는 선택지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DNS 스푸핑 지문에서 보기가 2문제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기가 2문제인 것도 어렵지만 사실 의외의 복병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32번에서 그냥 가을 낙엽처럼 우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쓰고 있는 그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추론적 사고를 평가하는 방법을 너무 몰랐던 거 아닐까라고 고민해보면서 오늘은 이 사고를 잘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뒤에 보기 문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건 쌤이 또 나중에 추후에 또 약간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쌤이 늘 말하는 건요. DNS 스푸핑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을 통해서 평가원이 지문을 어떻게 썼는지,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만드는 논리, 선택지를 만드는 논리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32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논리는 이 추론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해내는 거고 과연 이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가원 기출 어려워요. 저 안 어렵다고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시야가 트이면 보이는 게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점수는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쌤하고 함께 평가원 기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